안녕하세요. 한의사 강용익입니다. 오늘 심통부리기는 한 토크쇼에서 개그맨 이경규 씨와 김제동 씨가 나눴던 재미난 대화로 시작해 볼까 합니다. 김제동 씨는 평소 자신의 진보적 소신을 그리낌 없이 표현하는 것으로도 유명한 소셜테이너입니다. 반면 이경규 씨는 평소 주변에서 자신에게 어느 당을 지지하느냐라는 질문을 받을 때마다 나는 보수도 진보도 아니다. 그냥 집권당을 지지한다라며 적절히 피해간다고 합니다. 이 이야기를 들은 당시 박근혜 대선 후보는 그건 너무 줏대가 없다라고 반박했습니다. 하지만 옆에 있던 김제동 씨는 깨달음이란 바로 이런 것이구나 하고 무릎을 탁 쳤다고 합니다. 무슨 이야기인가 하니 김제동 씨는 그동안 자신의 진보적 소신을 강하게 드러내다 보니 보수 진영으로부터는 혹독한 비난에 직면했습니다. 이뿐이 아니죠. 국정원에서 사찰도 당하고 잘하고 있던 방송 프로그램에서도 줄줄이 하차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마음고생도 많았겠죠. 김제동 씨 자신도 만약 이경규 씨처럼 저렇게 자기 소신을 강하게 드러내지 않았더라면 그런 모진 시련을 겪지 않았을 수도 있을 텐데 라며 농담 반 진담 반에서 나온 깨달음이다라는 뜻이 아닐까 싶습니다. 사실 이 부분은 김제동 씨만의 이야기는 아닙니다. 김제동 씨처럼 소음인은 사고 성향을 타고나서 옳고 그름, 같고 다름을 명쾌하게 정리해 두려는 그런 기질이 강합니다. 그래서 그러다고 옳지 않다라고 생각된 대상은 조금도 받아들이지를 못합니다. 타협이 잘 안 되죠. 당연히 자신이 내린 옳음에 대해서는 상대나 세상에 전달되어야겠기에 내 소신, 내 옳음을 기준으로 자꾸 세상을 바꾸려 들게 됩니다. 하지만 이경규 씨처럼 소양이는 좀 다릅니다. 그때그때 세상의 가장 주된 흐름에 잘 묻어갑니다. 자신이 정한 소신이 정답이 아니라 세상이, 시대가 혹은 상대가 자연스럽게 요구하는 흐름에 자신의 소신을 오히려 맞추어 가려는 그런 기질입니다. 그래서 소음이는 자기 내면에서 옳고 그름을 잘 구분하는 반면 상대의 기분이나 세상의 흐름을 읽어내는 재주는 떨어집니다. 반면 소양이는 자기 사고는 약한 반면 상대의 감정이나 세상의 흐름을 탁월하게 잘 읽어내죠. 그래서 그때의 분위기를 빨리 읽어서 가장 현명한 처신을 하는 게 바로 소양인입니다. 그래서 이경규 씨는 요즘은 연예인들도 정치에 관심이 많지만 우리나라에선 아직도 어느 한쪽을 지지하면 결국 자신이 욕을 먹게 된다. 그래서 내 선택은 진보도 보수도 아니고 집권당이다 라고 한 것이다 라며 웃습니다. 반면 소음인들은 자기 옳음을 바탕으로 상대나 세상을 늘 바꾸고 싶어 합니다. 자기 소신은 어떤 식으로든 드러내고 싶어 하는 기질입니다. 그러다 보니 이경규 씨 말대로 의견이 다른 상대와 마찰이 많아집니다. 그리고 의견이 다른 그룹에서는 적으로 간주되어 공격을 당하기가 쉽겠죠. 자, 잠시 애플사의 창업자인 스티브 잡스 이야기도 좀 해볼까요? IT 기술의 황제라는 평가와 함께 인격장애라는 비난까지 다양한 평가와 수식어가 뒤따르는 인물입니다. 잡스 또한 자기 사고를 세상과 상대에게 밀어붙이려는 그런 기질이 강한 전형적인 강박형 소음인입니다. 그는 어느 날 백악관 만찬에 초대돼 오바마 당시 대통령을 비롯해 빌 클린턴 전 대통령을 만납니다. 이때 잡스는 클린턴 전 대통령에게 인턴하고 장난친 게 사실이라면 국민에게 빨리 솔직히 고백하라면서
윗사람이 아랫사람에게 하듯이 충고를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당시 현직 대통령인 오바마에겐 한술 더 뜹니다. 오바마의 국가 정책에 대해서 이러쿵 저러쿵 훈시까지 하면서 당신 임기가 지금 이번 한 번으로 다 끝나가고 있다면서 독설을 퍼부었다고 합니다. 세계적인 IT 재벌이긴 하지만 도가 좀 지나치죠. 국내에선 상상도 안 되죠. 재벌 총수라도 감히 전현직 대통령에게, 그것도 청와대에서 이래라 저래라 독설을 퍼붓는다는 게 상상이 안 되죠. 하지만 소음이는 자신이 옳다 생각되면 그 상대가 누구든 자기 옳음을 끝까지 밀어붙이려는 그런 기질이 불쑥불쑥 잘 드러나게 됩니다. 그리고 이는 동서고금이 마찬가지가 아니었을까 싶습니다. 예전엔 신하들이 통촉하여 주시옵소서라고 말하며 자기 의견을 임금이 받아들여 줄 것을 요구합니다. 근데 적당히 해야죠. 끝까지 자기 주장을 거칠게 하면 어떻게 됩니까? 삭탈관직되거나 임금의 신기를 건드려서 결국 귀양이나 유배, 심하면 사약을 받기도 합니다.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이런 화를 면치 못한 신하들이 참 많았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공자도 논어에서 임금을 섬김에 자주 간언을 하면 욕을 당하고 친구 간에도 자주 충고하면 곧 소원해진다라고 강조한 게 아닐까 싶습니다. 그리고 그 지위에 있지 않으면 그 정사를 도모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내 위치 파악도 못한 채 함부로 나섰다가는 큰 화를 당하기 쉽기 때문이죠. 내가 아무리 옳아도 그것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상대를 향해서 끝까지 내 옳음만 주장하다가는 결국 내가 먼저 화를 당한다는 겁니다. 바로 상대의 감정과 세상의 흐름보다는 자기 사고에만 치우치기 쉬운 소음인들이 경계해야 할 바가 아닐까 싶습니다. 환자 사례를 보시면서 이야기를 더 나누겠습니다. 분노조절 장애와 알코올 중독 때문에 내원한 중년 남성 A씨입니다. A씨의 아내는 남편이 지금까지는 술을 좀 자주 마셨어도 새벽같이 일어나 출근할 만큼 성실했었는데 최근 들어서는 과음하는 빈도도 잦고 아침에도 아예 못 일어난다고 합니다. 게다가 집에만 오면 사소한 것에도 욱하고 예전에 없던 공격적인 모습이 많아졌다고 걱정을 합니다. 또 누가 옆에서 조금만 서운한 소리를 해도 크게 섭섭해하고 우울해한다고 합니다. A씨는 중소기업 고위 임원인데 사장이 고등학교 동창이라고 합니다. 30년 넘게 정말 내 회사라고 생각하고 직장을 위해 온갖 헌신을 다했다고 자부합니다. 해외 영업망을 거의 혼자 개척한 1등 공신이었다고 합니다. 근데 이제 회사 규모가 비약적으로 커지자 사장이 A씨의 의견을 자꾸 무시한다는 겁니다. 사장은 엔지니어 출신으로 해외 영업에 대해서는 잘 알지도 못하면서 해외 영업 전문가인 자신의 의견대로 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게다가 최근에는 사장 아들을 해외 영업 부서로 발령냈다는 겁니다. 문제는 그 아들도 A씨의 말을 안 듣고 자기 마음대로 하려고 한답니다. A씨는 30년을 정말 이 직장에 헌신했고 나 때문에 잘 된 건데 지금 와서 사장이나 그 아들이 자신의 옳은 의견을 무시한다는 것에 너무 화가 난 겁니다. A씨는 해외 영업망 관리를 자기 방식대로 운영을 해야 하는데 사장은 무역 형태가 달라졌으니 다른 방식으로 바꾸고 싶어 하는 겁니다. A씨의 온통 자신의 옳고 그름에만
빠져 있다 보니 이런 문제가 커진 겁니다. 자신의 옳음이 받아들여지지 않는 것에 대한 분노 때문에 결국 술로 현실 도피를 하고 있는 겁니다. 하지만 이 회사의 최종 결정권자는 누구일까요? A씨가 만약 소음인이 아니라 이경규 씨처럼 소양인이었다면 어땠을까요? 의견은 제시하되 최종 판단은 사장님이 하도록 했겠죠. 그리고 전무나 상무는 그 최종 판단을 다시 실행에 잘 옮겨줘야겠죠. 물론 애사심을 담아 의견 개진을 할 수도 있겠죠. 하지만 거기까지여야 하는 겁니다. 사장, 즉 임금은 임금 나름대로 입장과 판단할 권한이 있는 거죠. 이것까지 지금 신하가 꺾으려고 드는 겁니다. 지금 신하인 A씨가 임금 머리 위로 올라서겠다고 하는 것과 사실은 다를 바 없는 겁니다. 그게 안 된다고 자기 역할을 내팽개치고 그냥 술만 먹고 아침에 출근도 안 해버리는 거죠. 내 오름에 빠져서 내 위치가 어디인지 내 역할이 어디까지인지는 놓치고 있는 겁니다. 결국 그 화가 내 자신에게 먼저 미치는 겁니다. 이경규 씨였다면 적당히 간언은 하겠지만 결국 집권당인 사장님 선택을 물 흐르듯 따라가겠죠. 그러다가 회사가 어려워지면요. 그래도 어쩔 수 없는 거죠. 하지만 그 책임은 사장님이 지는 거죠. 그 화가 A씨에게 1차적으로 오지는 않을 겁니다. A씨는 자기 역할을 잘한 거고 높은 월급을 받을 만큼 일도 잘한 거죠. 충분히 간언을 했으니까요. 하지만 지금 상황은 회사나 사장님은 멀쩡한데 A씨만 자기 분에 못 이겨서 혼자 알코올 중독자가 되어가고 있는 상황인 겁니다. 다음 사례는 공황장애로 내원한 중년 여성 B씨입니다. 남편이 퇴역 군 장성인데 문제는 남편이 B씨를 자꾸 가르치려 든다는 겁니다. B씨도 이제 곧 사위 볼 나이인데 아직도 아내를 군대 부하 가르치듯이 한답니다. 남편이 퇴직 후에는 이런 태도가 더 심해졌다고 합니다. 집안 살림에 대해서도 이거 왜 이렇게 하냐, 저렇게 해라, 이러면 더 비효율적이다, 지금까지 일을 이따위로 해왔냐, 엉터리로 해왔냐 라는 식으로 잔소리를 매일같이 하다 보니 B씨가 스트레스를 심하게 받은 겁니다. 그런데 B씨는 이런 남편에 맞서 자기 주장을 하는 것도 포기했습니다. 조금도 지지 않으려는 남편 성격상 같이 언쟁을 하면 일이 걷잡을 수 없이 커진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냥 속으로 사귀고 네네 하면서 넘기는 식으로 맞춰져 온 겁니다. 여기에 퇴직 후에 앞으로도 계속 이렇게 살아야 하나라는 그런 불안감이 공황장애를 유발한 겁니다. 직접 부딪혀서 싸울 수는 없기 때문에 일종의 수동적이고 우회적인 공격을 하는 겁니다. 즉 내가 아파서 가정살림을 총파업을 해버리는 겁니다. 갑자기 팔다리가 마비가 와서 주저앉아 버리면 결국 밥도 빨래도 남편이 다 해야 하는 상황이 되어버립니다. B씨의 남편 역시 자기 위치를 모르고 눈에 보이는 옳고 그름에만 빠져든 겁니다. 자기 옳음대로 뭐든지 되어져야 한다는 강박적 태도를 주변에 강요한 겁니다. 남편은 군대에 있을 때만 장군인 겁니다. 그리고 가정에서는 그냥 남편인 거죠. 그런데 집에서도 장군 위치와 대접을 받으려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자신의 아내와 자식들은 모두 다 쫄병이 되고 마는 거죠. B씨의 공황장애는 결국 이런 남편의 강박적인 태도가 원인 제공을 한 겁니다. 남편이 직장과 가정에서의 위치 파악을 혼동함으로써 스스로 가정을 병들게 한 것이죠. 이와 유사한 원인 때문에 당사자나
그 가족들이 병을 얻는 경우가 제법 많습니다. 특히 교수나 의사, 군인, 정치인, 기업가들 중에 참 많습니다. 그 중에서도 체질의학적으로는 유독 소음인이 많습니다. 내가 옳다는 생각에 내 기준을 상대와 세상에 무조건 적용하려는 그런 성향 때문이죠. 하지만 과거 내가 옳다고 생각한 것이 시간이 지난 뒤에 지금 돌아보면 얼마나 옳았을까요? 또 지금 내 옳음은 시간이 지난 뒤에 그대로 유효할까요? 지금의 내 한계 때문에 보지 못하는 것들은 없을까요? 그런 가능성들을 좀 열어둬야 되지 않을까요? 그리고 지금 내 생각엔 옳아도 상대 입장에서는 어쩔 수 없이 받아들일 수 없는 상황들도 많습니다. 우리 입장에서 보면 남북관계는 대화로만 평화통일하는 것이 옳은 것이죠. 하지만 김정은이나 북한의 군부 입장에서 보면 그걸 받아들일 수 있을까요? 국제사회에서도 다 내 방식이 옳다고 하는데 너는 왜 못 받아들이냐라고 아무리 소리쳐봐야 소용이 없는 겁니다. 내가 옳음만 앞세워봐야 달라지는 것이 없고 받아들여지지 않는다는 생각에 오히려 분노만 더 커질 수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 억울하고 세상 원망만 자꾸 늘어납니다. 결국 내가 먼저 화병이 생기고 암에 걸리게 됩니다. 항상 무엇이 옳고 그른가 이전에 내 위치와 역할이 어디까지인지 파악하려는 외향적인 노력도 함께 필요합니다. 문제는 젊어서 이런 부분을 깨닫지를 못하면 나이가 들어서는 더 고치기가 어렵다는 겁니다. 지금까지 한의사 강용에게 심통 부리기였습니다.